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경을 가장 조경스럽고 아름답게 강의하고 있는 일타 강사 김규만입니다. 자, 오늘 기출문제 5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15년도 2회차 4월 4일 날 시행되었던 기출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주택정원의 작업들에 위치할 수 있는 시설물로 가장 부적합한 것. 자, 작업들은 작업을 하기 위한 공간. 자, 부엌에 접해 있는 공간이었죠. 그래서 이곳에서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여기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들, 장독대라든가 빨래 건조대, 채소밭. 자, 파고라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파고라는 가족 구성원들의 주된 활동 공간인 주정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2번입니다. 상점의 간판에 세 가지의 조명을 동시에 비추어 백색광이 만들어졌대요. 세 가지 색이 합쳐져서 백색광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때 필요한 세 가지 색이 뭐였습니까? RGB였죠. 그래서 빨강색과 그 다음에 초록색과 파랑색 이 세 가지 광이 합쳐지면 백색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3번입니다. 물체를 투상면에 대해서 한쪽으로 경사지게라고 했습니다. 사선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투상하여 입체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다음 그림과 같은 것은 자, 이렇게 30도 선을 그었고요. 그 다음에 45도 선을 그었고 60도 선을 그어서 이 선에 맞춰서 투상을 하는 거죠. 비스듬하게 그었다. 그래서 사투상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 우리 등각트상도도 있었죠. 자, 이런 거 있었죠. 이렇게 0도선을 기준으로 자, 수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자, 이렇게 30도 그 다음에 이쪽으로 30도 자, 조금 많이 올라갔네요. 조금만 내려서 그릴게요. 자, 이렇게 긋고 자, 위로 하나 이렇게 그어서 자, 이런 식으로 그리는 도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은 것도 있었죠. 그래서 자, 물체를 갖다가 이쪽으로 놓고 봤을 때 이렇게 그는 아주 모양이 조금 좀 틀어지긴 했는데 자, 여기가 30도 여기 30도 자, 그 다음에 여기가 30도 30도니까 60도에 여기는 120도 그래서 120도 120도 자, 120도 이렇게 해서 만드는 이렇게 해서 이제 투상을 하는 이게 뭐였죠? 이게 등각트상도가 이렇게 있었죠? 이런 모양 조금 틀어졌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12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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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게 등각트상도였죠. 그래서 3번의 등각트상도도 한번 장 그려봤습니다. 4번입니다. 사적지 유형 중에서 제사, 신앙에 관한 유적에 해당되는 거. 이거 뭐였습니까? 사당이었죠, 사당. 뭐 성곽, 고궁, 도요지는 이제 가마 굽는 곳이죠. 가마죠. 그 도자기 굽는 곳. 자, 5번. 우리나라 조경의 특징으로 가장 적합한 설명. 경관의 조화를 중요시하면서도 경관의 대비에 중점을 두었다. 자, 대비에 중점을 둔 것은 어디예요? 중국이죠. 조화까지는 맞습니다. 급격한 지형의 변화를 통해서 돌, 나무 등의 섬세한 사용을 통한 정신세계의 상징화. 여기는 어디가 될까요? 요거는 일본이 되겠죠. 3번에 풍수지리설의 영향을 받으며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가 있다. 그렇죠. 우리나라 조선시대죠. 그래서 중엽 이후에 풍수지리설의 영향을 받아서 후원 양식이 생기게 되고요. 사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낙엽수 그리고 꽃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6번입니다. 다음 중 통경선의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거 비스타였어요. 어디서 많이 나왔었죠? 우리 서양의 프랑스에서 많이 나왔었죠. 주로 자연식 정원에서 많이 쓰인 건 아니고 정원의 변화를 많이 주기 위한 수법이다. 정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정원 밖의 풍경이 중요한 구실을 한다. 자, 비스타는 뭐였습니까? 좌우로 시선이 제한되고 내가 딱 서 있는 곳에서 양쪽이 가려지고 전방에 한 점으로 시선이 모이도록 자, 주축선을 쭉 전개하는 자, 이러한 방법이 비스타였습니다. 그래서 시점으로부터 부지의 끝부분까지 시선을 집중하도록 한 것이다. 자, 그림으로 그려보게 되면 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비스타 경관을 뭐라고 했습니까? 초점 경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도시공원의 구분에 해당되지 않는 거 역사공원, 체육공원, 도시농업공원, 국립공원. 자, 도시공원에 해당되는 것들은 역사, 체육, 도시농업 또는 뭐 모험공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이런 것들은 다 도시공원이고 국립공원은 자연공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자연공원법의 어떤 그 감독을 받게 되는 그래서 성격이 좀 다르죠. 국립공원은 자연공원으로서 나라에서 지정한 공원이 되겠습니다. 자연공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8번 중세 클로이스터 가든에 나타난 4분원의 기원이 된 회교 정원 양식은 자, 4분원이 나타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자, 4개의 자, 이렇게 나뉘어진다라고 했고 우리 앞에서 문제에서도 그런 게 있었죠. 가운데에 큰 나무를 심어서 뭐를? 파라다이소 지상낙원을 전개하고자 하였다라고 했고요. 자, 여기에 기원이 된 회교 정원 양식은 차하르 바그가 되겠습니다. 자, 바그라고 하는 것은 정원이라는 뜻입니다. 9번입니다. 다음은 어떤 색에 대한 설명인가? 자, 신비로움, 환상, 성스러움 등을 상징하며 여성스러움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반면에 비애감과 고독함을 느끼게 하기도 한다. 여성스러움을 강조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상당히 고독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성스러운 색깔로 여겨져서 예전에는 황제의 도포로도 사용을 됐던 용포죠. 용포로도 사용이 됐던 자, 이러한 색깔입니다. 보라색이죠. 보라색. 자, 10번 다음 그림의 가로장치물 중 볼라드로 가장 적당한 것. 가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로 길이죠. 길. 그래서 볼라드. 3번이죠.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기 위해 설치하는 볼라드가 되겠고요. 자, 11번입니다.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각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인간이 볼 수 있는 뭐뭐의 파장은 약 얼마에서 얼마 나노메타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인간이 볼 수 있는 빛의 파장은 가시광선이 되겠고요. 이 가시광선의 파장은 380에서 자, 780 나노메타. 이 가시광선에 해당되는 것이 무지개 색깔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구획을 나눈다면 여기가 가시광선이에요. 가시광선 이렇게 있고 여기에 우리 빨주노초 파남보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이 가장 낮은 게 여기가 380 나노메타. 그리고 여기 파장이 780 나노메타 이렇게 되고요. 자, 이쪽으로 해서 이 좌측에 이쪽이 청색광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쪽이 적색광이 되겠죠. 그래서 이 청색광에 해당되는 것을 자외선 그리고 이 적색광에 해당되는 것을 적외선이라고 했었죠. 적외선. 그래서 자외선 그리고 가시광선, 적외선. 가시광선의 범위는 380에서 780. 여기에는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이 다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2번. 자, 회색의 시멘트 벽돌, 시멘트 블록 가운데 놓인 붉은 벽돌. 실제의 색보다 더 선명해 보여요. 자, 회색이라고 했어요. 탁한 색이네요. 그죠? 그래서 어떤 선명도가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라는 문제죠. 정답은 채도 대비. 자, 채도라고 하는 것은 선명도라고 했어요. 맑고 탁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회색이라고 했기 때문에 회색 바탕에 붉은색, 선명한 색깔이 딱 올라갔어. 그러면 붉은 벽돌은 더 붉게 보인다. 채도 대비가 되겠습니다. 13번 정원의 구성 요소 중 점적인 요소로 구별되는 거. 뭐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뭐 간단하죠. 그죠? 휴지통이 될 것이고 휴지통이라든가 뭐 정자수, 정자 뭐 이런 것들은 점적인 요소. 나머지 원로라든가 뭐 이런 생울타리 냇물 이거는 선적인 요소. 자, 면적인 요소는 운동장, 호수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다음 중 가로 안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우리나라 전통적인 공간의 연못에는 삼신산 무슨 사상일까요? 요거 그쵸, 신선사상이죠. 우리나라는 신선사상을 빼고 이야기할 수 없다. 그래서 삼신산을 상징하는 새 섬을 꾸며서 신선사상을 표현하였다. 우리 중국 한나라 때 택지원에 보게 되면 복례, 방장, 영주라고 하는 세 개의 섬을 두어서 신선사상을 나타내었다. 방지는 네모난 연못을 말합니다. 네모방자에 연못지자를 쓰게 됩니다. 15번 다음 중 교통표지판의 색상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것. 교통표지판이니까 눈에 잘 띄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그러면 신미성, 명시성, 경제성, 질이 좋아야 돼. 양질성. 뭐겠습니까? 가시성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또는 명시성. 2번이 정답이 되겠죠. 16번 다음 지피식물의 기능과 효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지피식물은 땅을 덮는 식물. 대표적인 게 잔디 같은 게 있었죠. 토양의 유실을 방지합니다. 그렇죠. 녹음 및 그늘을 제공하는 것은 지피식물과는 거리가 멀죠. 녹음수와 관련이 있고 운동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그리고 경관을 자연스럽게 유도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17번 어떤 목재의 함수율이 50%일 때 목재 중량이 3,000g이라면 전건 중량은 얼마인가? 말렸을 때의 중량은 얼마인가? 자, 말리기 전에 3,000이고 말렸을 때를 물어보는 거고 함수율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함수율을 정리를 해보면 되겠죠. 함수율은 어떻게 되죠? 건중량분의 자, 건조 전 중량 마이너스 건중량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함수율이 %로 나오게 되겠죠. 자, 이 식에 한번 그대로 대입을 해보는 거죠. 자, 함수율 그대로 대입을 해봅니다. 자, 건중량을 몰라요. 그러니까 x분의 자, 건조전이 얼마? 3,000 마이너스 건중량 몰라요. 또 x 곱하기 100을 했더니 여기 100이 빠졌네요. 100%니까 자, 몇 프로가 나왔다는 거죠? 50%. 건중량분의 건조전 마이너스 건중량 곱하기 100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게 되면 자, x분의 3000 마이너스 x 자, 얘 떨구면서 요거는 100분의 50 0.5가 되겠죠. 자, x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곱해 봅니다. 얘는 1분의 0.5니까 자, 0.5x 이렇게 곱하죠. 0.5x는 3000 마이너스 x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x를 이쪽으로 넘겨 볼게요. 마이너스니까 넘어오면서 플러스가 되죠. 다시 정리해 보게 되면 0.5x 플러스 x는 3000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겠죠. 자, x 앞에는 1이 생략되어 있네요. 그래서 0.5 플러스 1이니까 1.5x는 3000 자, 이렇게 되겠죠. 자,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다 나왔네요. x는 자, 요 3000을 갖다가 1.5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3000 나누기 1.5 하니까 얼마가 될까요? 요거는 정답이 2000이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 될까요? 자, 2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공식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여기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공식을 정리해서 여기다 이제 그대로 대입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어진 것은 건조전 주어졌고 함수율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식에 대입해서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면 되는 거죠. 자, 검산해 보시면 돼요. 우리 건중량이 2000이니까 여기 2000분의 그쵸? 3000 마이너스 2000 곱하기 100 했을 때 50%가 나오는지 한번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함수율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좀 약간 좀 응용을 한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18번. 다음 시멘트 성분 중 화합물에서 발열량이 가장 많은 거. 그러니까 발열량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빨리 굳는다는 얘기예요. 알루미네이트였죠. 그래서 여기서는 C3A. 그죠? 그래서 1번이 되겠고. 자, 19번입니다. 다음 중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환경 재료로 개발한 거. 친환경 재료라고 했습니다. 시멘트, 절연제, 잔디블럭, 유리블럭. 자, 정답은 잔디블럭입니다. 잔디블럭은 블럭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블럭이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이 안이 이렇게 파인 거예요. 이렇게 파여서 여기에다가 이제 잔디가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심은 거. 그래서 친환경 재료, 잔디도 같이 살리면서 블럭의 역할도 할 수 있는 이런 잔디 블럭이 되겠습니다. 20번이네요. 자, 소나무꽃 특성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소나무꽃은요. 이렇게 기다랗게 해서 이렇게 가루가 달리는 우리 송화가루 날린다. 그죠? 봄 되면 송화가루 막 날리잖아요. 숫꽃에서 날리는 가루예요. 이 숫꽃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그래서 끝에가 이렇게 뿔긋한 자 이런 암꽃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는 암수꽃이 따로 분류가 되는 단성화이면서 이 암수꽃이 한 그루에서 같이 펴요. 이러한 것을 암수 한 그루 또는 자웅동주 암수 딴 그루를 자웅이주 그러면 암꽃 피는 것과 수꽃 피는 것이 다른 그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암꽃만 피고 하나는 수꽃만 피고 이런 것들. 뭐 은행나무 대표적이었죠. 그래서 1번이 되겠죠. 다음 중 비료목에 해당되는 식물이 아닌 거. 다름나무, 곰솔, 쌀이나무, 보리수. 우리 콩과 식물들이 다 비료목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외에도 다릅쌀이, 보리수 외에도 뭐 박택이라든가 등이라든가 회화나무, 아카시나무 이런 것들이 있었죠. 곰솔은 척박지에 강한 그냥 수종. 비료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22번 암석에서 떼어낸 석재를 가공할 때 잔다듬용으로 사용되는 도드락망치는 자 이거 함정이 있어요. 잔다듬용으로 자 요게 함정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도드락망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잔다듬망치 이거를 찾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요 1번 도드락망치. 이거는 매죠 매. 새 매라고 해서 혹두기 할 때 쓰는 거고 자 요거는 잔다듬망치가 되겠죠. 요거는 정다듬할 때 쓰는 거죠. 23번 다음 중 가로수로 식재하며 주로 봄의 꽃을 감상할 목적으로 식재하는 것은 자 봄의 꽃을 감상한답니다. 팽나무, 마가목, 협죽도, 벚나무 답 나오죠? 그죠? 여러분들 이거는 뭐 간단한 문제죠. 팽나무는 녹음수로 많이 쓰고요. 마가목 경관수로 많이 쓸 거고 협죽도는 우리 중부지방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저 남부지방 수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강음수에 해당하는 식물종은 팔손이, 두릅나무, 회나무, 노간주나무. 자, 10월에 흰색 꽃이 피는 강음수 수종이 있었어요. 잎이 8개로 갈라진다 그래서 팔손이라는 수종이에요. 팔손이는 강한 음수이면서 공해에도 강하고 공기정화 효과도 뛰어난 10월의 흰색 꽃 같이 정리합니다. 팔손이가 되겠고요. 25번 석재의 분류는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성인에 의한 분류죠.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다음 중 퇴적암에 해당하지 않는 거. 사암, 혈암, 석회암은 퇴적암입니다. 자, 안산암이라든가 주로 화강암, 안산암, 현무암은 마그마가 굳어진 화성암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산암은 화성암이면서도 어디서 굳어졌냐에 따른 분류에서 뭘로 분류가 됩니까? 지표 바깥에서 굳었으니까 현무암이라든가 안산암 같은 경우는 화성암이면서 화산암이 되는 거예요. 화산암. 우리 화강암 같은 거, 섬농암 이러한 것들은 지하 깊은 곳에서 굳었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또 화성암이면서 심성암이 되는 겁니다.
자, 26번 문제 보겠습니다. 콘크리트 연행 공기량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사용 시멘트의 비표 면적이 작으면 비표 면적이 작다, 입자가 크다는 거예요. 비표 면적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입자가 작다, 건널비가 많아지니까 입자가 작다는 얘기였고 연행 공기량은 증가한다. 그럼 맞는 얘기고요. 자, 콘크리트 온도가 높으면 공기량도 당연히 감소가 되겠고 단위 장골재량이 많으면 연행 공기량은 감소가 아니라 증가한다로 가야 되겠고요. 이건 잘못됐습니다. 자, 플라이애쉬를 혼화제로 사용할 경우 미연소 탄소 함유량이 많으면 연행 공기량이 감소한다. 자, 우리 플라이애쉬를 넣게 되면 우리 연행 효과가 뛰어나게 됩니다. 워커빌리티가 좋아지게 되는데 여기서의 그 함정은 요거예요. 미연소 탄소 함유량이 많아지면 감소한다. 이렇게 가야 되고 이게 없다면 일반 플라이애쉬만 넣었을 때는 연행 공기량이 증가가 되는 거죠. 워커빌리티가 좋아되는 거죠. 연행 공기량 그러면 공기연행제 이러한 것들 AE제라든가 뭐 플라이애쉬도 여기에 들어가게 되겠고 이러한 것들을 좀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27번이죠. 금속을 활용한 제품으로서 철금속 제품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렇죠. 요 4번이 되겠죠. 도관. 도관은 점토 제품이죠. 점토 제품을 구운 게 도관이 되겠습니다. 피라칸다와 해당화의 공통점으로 옳지 않은 거. 자, 과명은 장미과. 두 개 다 장미과 맞아요. 붉은색 열매가 성숙한다. 맞고요. 자, 성상은 상록, 화렵, 관목이다. 자, 피라칸다는 붉은색 열매가 맺는 상록, 화렵, 관목이 맞는데 해당화는 낙엽이 져요. 그래서 낙엽, 화렵, 관목입니다. 3번 잘못됐고 줄기나 가지에 가시가 있다. 29번 낙엽, 화렵, 소금옥, 우르서 양수이며 잎이 나오기 전 3월에 노란색으로 꽃이 개화한대요. 그러면 봤더니 1번, 2번, 3번, 4번 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자, 빨간색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수종은 개나리 열매는요 빨간색이 아닙니다. 개나리 열매는 황색이에요. 황색. 일단은 3월경 잎이 나기 전 노란색 꽃 피는 건 다 맞고요. 자, 생강나무는 검정색 열매가 맺히고 산수유가 적색이 되는 거고 붉은색. 자, 풍년화 열매도 검정색입니다. 그러면 빨간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산수유가 정답이 되는 거죠. 30번입니다. 다음 중 목재의 함수율이 크고 작음에 가장 영향이 큰 강도, 인장 강도, 힘 강도, 전단 강도, 목재의 함수율과 가장 영향이 깊은 것은 압축 강도가 되겠습니다. 수분이 얼만큼 많고 적냐에 따라서. 31번 다음 중 수목의 형태상 분류가 다른 거. 떡갈나무, 박태기나무, 회화나무, 느티나무. 뭘 물어보는 걸까요? 성상을 물어보는 거예요. 떡갈나무, 낙엽, 화렵, 교목. 박태기나무, 낙엽, 화렵, 관목이 되겠고 회화나무, 낙엽, 화렵, 교목. 느티나무, 낙엽, 화렵, 교목. 그래서 관목에 해당하는 2번 박태기나무가 정답이 되겠고요. 자, 목련과 중에서 상록성 수종에 해당하는 거 태산목, 한박꽃, 자목련, 일본목련 다 목련과 수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상록성을 물어봤어요. 잎을 겨울에도 달고 있는 거. 저 남부 수종이 되겠죠. 태산목이 되겠습니다. 압력 탱크 속에서 고압으로 방부제를 주입시키는 방법, 목재의 방부 처리 방법 중 가장 효과가 크대요. 가장 효과가 크다. 가압 주입법이 있었죠. 그래서 루핑법이라든가 뭐 베델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3번. 34번 다음 석재의 역학적 성질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공극률이 가장 큰 것은 대리석이다. 대리석이 공극률이 큰가요? 아니죠. 현무암의 탄성 계수는 후크의 법칙을 따른다. 석재 같은 경우는 후크의 법칙을 따르게 되죠. 하중의 어떤 증가량에 따른 변형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석재의 강도는 압축 강도가 특히 크며 인장 강도는 매우 작다.
석재 중에서 풍화에 가장 큰 저항성을 가진 거 화강암이다. 이 4번은 무슨 얘기입니까? 가장 단단하다, 압축 강도가 크다, 뭐 이런 개념이죠. 화강암. 35번 통기성, 흡수성, 보온성, 부식성이 우수하여 줄기 감기용, 수목굴치시 뿌리 감기용, 겨울철 수목보를 위해 사용되는 마 소재의 친환경 조경 자재는 녹화마대가 있었죠. 환경 친화적이다 라고 했었고요. 다음 중 조경서 가로쌓기 작업이 설계도면 및 공사 시방서에 명시가 없을 경우 높이가 몇 쌓기, 자 뒷체험에 콘크리트를 쓰지 않아요. 잡석만 쓰고 돌과 돌을 갖다가 그냥 얹어 쌓는 거죠. 우리 몰타를 쓰지 않고 몇 미터 이하로 하여야 되는가? 그래서 최대 높이 몇 미터였습니까? 1.5m였습니다. 37번 조경공사용 기계의 종류와 용도, 굴삭, 배토. 배토라고 하는 것은 흙을 갖다 이렇게 피어서 나눈다라는 뜻이에요. 흙을 정지, 다진다는 거고 평탄하게 한다는 얘기고, 상차, 실른다는 거고, 운반, 다짐, 연결이 옳지 않은 거, 굴삭, 땅을 갖다가 파는 거죠. 무한궤도식, 무한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탱크 바퀴 같은 거 있죠? 이걸 무한궤도라고 합니다. 로더는 굴삭이 아니라 쌓아놓은 것을 떠서 적재함에 실는, 이거는 적재 기계가 됩니다. 굴삭이 아니에요. 덤프트럭은 당연히 운반일 거고, 템퍼라고 하는 것은 탕탕탕 다지는, 포장할 때 쓰는 거고요. 배토 정지용 모터 그레이더. 38번 물 200리터를 가지고 제초제 1000배액을 만들 경우 필요한 양량은 몇 밀리리터인가? 자, 우리 배수로 나눠주기면 되는 거죠. 요거는 자, 그래서 자, 200리터를 갖다가 자, 1000배액으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0.2리터가 되겠죠. 자, 밀리리터로 물어봤으니까 곱하기 1000.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00리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9번이죠. 다음 보기에 뿌리돌림 설명 중 가로에 적합한 숫자는, 자, 뿌리돌림은 이식하기 보통 몇 년 전에 실시를 할까요? 뿌리돌림 보통 이식하기 1, 2년 전에 실시하고 최소 6개월, 최장 3년입니다. 그래서 1, 2년 전에 실시하고 최소 6개월 초봄이나 늦가을에 실시한다. 보통 이제 초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노목이나 보호수 같이 중요한 나무는 몇 해? 보통 3년이면 3번, 4번.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되겠고요. 40번 건설공사 감리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설계감리, 시공감리, 입찰감리는 없어요. 그리고 책임감리, 설계, 시공, 책임. 41번 동일한 규격의 수목을 연속적으로 모아 심었거나 줄지어 심었을 때 적합한 지주 설치법. 뭐죠? 나무와 나무끼리를 대나무로 연계하는 연계형 또는 연결형 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측량시 사용되는 측정기구와 그 설명이 틀린 거. 야장. 자, 측량값을 기록하는 수첩. 측량핀, 테이프의 길이마다 그 측점을 땅 위에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핀. 폴, 멀리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흰색과 빨간색이 이렇게 칠해진, 자, 이런 막대죠? 이런 폴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보수개. 보수개는 걸음걸이 재는 거죠. 4번. 43번 관리 업무 수행 중 도급 방식 대상으로 옳은 거.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금액이 적고 간편한 업무, 연속해서 행할 수 없는 업무. 자, 도급과 직영이 있었습니다. 1번, 2번, 3번은 직영이 가능하지만 4번 규모가 커요.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자, 도급을 해야 되겠죠. 왜? 전문성이 있으니까. 전문 업체한테 공사를 주는 도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직영 방식은 어떤 경험이 부족하고,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공사는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겠죠.
다음 중 유충과 성충이 동시에 나뭇잎에 피해를 주는 해충이 아닌 거. 느티나무, 벼룩바구미, 버들꼬마 잎벌레, 주둥무늬, 차색풍뎅이. 자, 1번과 2번은요, 잎을 갉아먹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유충과 성충이 동시에 나뭇잎에 피해를 주진 해충이 아닌 거. 자, 요거죠. 3번이 답이 되고. 자, 큰 28점박이 무당벌레는요, 우리 무당벌레인데, 무당벌레가 익충만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7점박이라든가 이런 것들, 애홍점박이, 그 다음에 남생이 무당벌레, 뭐 이런 것들, 이쁘게 생긴 것들은 익충인데, 28점 무당, 이거는요, 등에 검은 점이 무진장 많아요. 우리 감자밭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어요. 얘는 다 갈거쳐 버립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45번 다음 보기의 식물들이 모두 사용되는 정원식재 작업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수종, 식재를 해야 될 거. 큰 나무를 먼저 심어야 돼요. 그리고 작은 나무 순서로 갑니다. 그래서 소나무를 제일 먼저 심어야 되겠고, 여기 있네요. 자, 순서로 본다면 소나무, 수수꽃다리, 영산홍, 잔디 이 순서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다음 중 생리적 산성비료 뭐가 있어요? 황산암모늄, 염화칼륨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자, 40%의 어떤 유제가 있습니다. 이 유제를 1000배액으로 희석하여 10아르당 9리터를 살포할 때 유제의 소유량은 몇 밀리리터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유제량은 어떻게 구했습니까? 식이 있었죠. 유제량은 자, 희석배수 수분의 10아르당 살포량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그대로 넣으면 희석배수가 몇 배예요? 1000배죠? 자, 10아르당 9리터를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0.00 나누면 9리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밀리리터로 계산을 하니까 밀리리터를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에 곱하기 1리터는 1000ml니까 1000을 곱해요.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9ml 이렇게 정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서준 콘크리트는 일일 평균 기온이 얼마 초과할 경우 일일 평균 기온 25도씨 그리고 최대 30도씨였죠.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흡집성 해충으로 버즘나무, 철쭉류, 배나무 등에서 많은 피해를 주는 해충은 방패벌레. 자, 이거 어떤 거냐면 우리가 방패벌레 같은 경우에는 흡집성 해충입니다. 그래서 즙액을 빨아먹는 자, 이러한 해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골프 코스에서 홀의 출발 지점은 T죠, T. 그래서 1번. 농약 혼용 시에 주의할 사항으로 틀린 거. 혼용 시 침전물이 생기면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거고, 가능한 한 고농도로 살포해서 인건비를 절약한다. 이거 잘못됐죠. 농약을 혼용할 경우에는 혼용 가부표를 참고한다. 농약을 혼용하여 조제한 약재는 될 수 있으면 즉시 살포한다. 52번. 목적에 알맞은 수형으로 만들기 위해 나무의 일부분을 잘라주는 작업. 뭐예요? 이거를 전정이라고 하죠. 다음 중 지형을 표시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등고선. 자, 등고선이 4개의 선이 있었어요. 그렇죠? 간곡선, 주곡선, 조곡선, 계곡선.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선은 가는 실선으로 이렇게 가는 4개, 이게 주곡선이죠. 기본이 되는 선. 그리고 계곡선, 주곡선 5번째마다 굵은 실선. 이게 계곡선이었죠. 그 다음에 여기 사이사이의 간곡선과 또 조곡선이 우리가 파선과 점선으로 들어가게 되죠. 가장 기본이 되는 선은 주곡선이 되겠습니다. 54번.
경관의 변화를 주거나 방음, 방풍을 위한 목적으로 작은 동산을 만드는 거, 작은 동산을 만드는 거. 마운딩이죠. 잣나무 털육병의 중간 기주에 해당하는 거. 잣나무 털육병 중간 기주, 중간 숙주 역할을 하는 자 대표적인 게 송이풀과 까치밥나무가 있었죠. 그래서 까치밥나무 그리고 송이풀. 그래서 송이풀, 까치밥나무는 잣나무 털육병의 중간 기주이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56번 수준 측량의 용어 설명 중 높이를 알고 있는 기지점에 세운 표척능금의 일근값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높이를 알고 있대요. 그러면 높이를 알고 있는 점을 백사이트, BS라고 이야기하죠. 후시가 되겠고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전시, 포사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FS가 되고 자, 전환점, 전시와 후시를 연결하는 점, 그 다음에 중간점, 그 중간에 해당하는 점, 그래서 IP라고 이야기하고 전환점은 TP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기지점에 세운 표척, 내가 이미 그 값을 알고 있어. 요거는 후시, 내가 구해야 되는 값, 요게 전시다. 요 개념만 확실하게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57번 석재의 가공 방법 중 화강암 표면에 기계로 켠 자국을 없애주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므로 가장 널리 쓰는 마감 방법은 자, 요거는 이론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표면이 거칠거칠 우들투들하면 토치라든가 이런 불로다가 탁 불로다가 높은 열로다가 딱 지지면 탁탁탁 튀면서 날아갑니다. 자, 이러한 작업을 버너 마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원의 주민 참가 3가지 단계 발전 과정. 옳은 것은 제일 먼저 비참가죠. 비참가. 참가를 안 해. 그러다가 형식적으로 참가를 해. 그리고 마지막에 권력이 생겨. 비참가의 단계, 형식적 참가의 단계, 그리고 권력의 단계. 이 순서가 되겠고 자, 기억하시라고 했던 거 있었죠? 시민 권력의 단계 어떤 것들이 있느냐? 파트너십. 자, 권한이양. 자치관리.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파트너십, 권한이양, 자치관리 이러한 것들이 시민 권력의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59번입니다. 자연석 놓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경관석의 크기와 외형을 고려하고 경관석 배치는 기본적으로 부등변 삼각형. 그래서 자연스럽게 놓자라는 거고 경관석의 구성은 2, 4, 8 등의 짝수가 아니죠. 홀수죠. 3번 잘못됐고 돌과 돌 사이의 거리나 크기를 조정해서 배치한다. 자, 60번 농약의 물리적 성질 중 살포하여 부착한 약재가 이슬이나 빗물에 씻겨내리지 않고 식물체 표면에 묻어있는 성질. 자, 묻어있는 성질이라고 했어요. 묻어있는 성질은 두 개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죠? 혼돈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묻어있는 성질이니까 고착성이 되는 거고 부착성은 붙어있는 성질을 말하는 거죠. 현수성은 펴지는 성질을 말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60번까지 문제를 좀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기출문제 2015년도 5강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